자식의 불효보다 무서운 것은 나를 잃어버리는 부모의 희생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강을 건너 황혼의 언덕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종종 거대한 허무와 마주합니다. 평생을 자식이라는 이름의 닻을 메고 살아왔는데 정작 내 손에 남은 것은 무엇인지 묻게 되는 순간입니다. 인간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다운 삶을 포기하지 않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우리네 부모들은 자식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보다 앞세우느라 정작 자신이라는 소중한 존재를 방치하곤 합니다. 오늘은 자식이 부모를 불행하게 만드는 5가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관계의 선을 그어야 할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경계해야 할 것은 부모를 성인으로서의 인격체가 아닌 무한한 자원을 퍼주는 도구로 이용하는 자식입니다. 세상에는 사랑이라는 미명 하에 부모의 노후 자금을 마치 자신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부모는 감정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돈을 꺼내 쓸 수 있는 현금 인출기에 불과합니다. 만약 자식이 당신의 건강이 악화되어 경제활동이 힘든 상황임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금전적인 지원을 요구하거나 당신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까지 무너뜨리려 한다면 이는 사랑이 아니라 착취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지속되면 당신은 노년에 이르러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없는 무력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식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은 부모의 도리이지만 당신의 생존 자체를 흔드는 요구까지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미덕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즉시 그 통로를 좁히고 당신의 노후가 당신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독립적인 삶과 정서적 행복을 통제하려 드는 경우입니다. 나이가 들어 은퇴를 하고 새로운 취미를 갖거나 친구들을 만나고 배움을 시작하려는 부모를 향해 철없다고 핀잔을 주거나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신들의 보살핌 아래에만 머물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심리에서 비롯됩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자신들의 편의에 맞춰 언제든 대기하는 존재이길 원하며 부모가 밖으로 나가 즐거움을 찾는 것을 자신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치부하기도 합니다. 부모의 삶은 자식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권리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자식의 눈치를 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즐거움을 찾을 때마다 죄책감을 심어주는 자식이 있다면 그 관계는 당신의 남은 인생을 갉아먹는 독소와 같습니다. 그들의 통제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당신만의 시간을 향유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인간 대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예의와 감사를 상실한 자식입니다. 효도라는 거창한 단어를 언급하기 이전에 인간이라면 마땅히 갖춰야 할 존중이 결여된 관계는 그 자체로 불행의 씨앗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오히려 더 많은 것을 해내지 못하는 부모를 원망하거나 폄하합니다. 당신이 평생을 바쳐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태도에서 냉소와 무관심만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관계의 신호등이 고장났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당신의 노고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결핍만을 탓하는 자식에게 계속해서 정성을 쏟는 것은 밑빠진 독에 소중한 마음을 쏟아붓는 허망한 행위입니다. 무례함이 습관화된 자식에게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리두기는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를 보호하고 그들도 자신의 행동이 가진 무게를 깨닫게 하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일입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모든 실패를 부모의 탓으로 돌리며 당신을 죄인으로 만드는 자식입니다. 성인이 된 자식은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과거의 교육 방식이 문제였다거나 지원이 부족했다는 이유를 들며 부모를 탓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식들에게 부모는 평생 사과해야 하는 채무자일 뿐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 키웠어도 그들은 그들의 실패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 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짐을 대신 짊어질수록 그들은 어른이 되지 못하고 영원한 미성숙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의 탓을 다 받아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식을 망치고 당신의 노년을 회한으로 채우는 길입니다. 당신의 과거를 정당화하고 그들에게 스스로 일어설 힘을 주어 분리되는 것만이 부모와 자식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다섯 번째는 물리적, 정서적 경계를 무시하고 당신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자식입니다. 노년의 삶은 삶을 정리하고 내면의 평온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일부 자식들은 부모가 쌓아 올린 마음의 울타리를 함부로 넘어오며 사소한 것까지 간섭하고 사생활을 통제하려 합니다. 부모의 집을 자신의 연장선으로 여기거나 부모의 인간관계까지 검열하려는 행태는 당신의 존엄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당신에게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권리, 당신만의 취향을 지킬 권리, 그리고 당신만의 평화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자식은 당신을 동등한 성인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경계선을 명확히 하십시오. 당신의 일상을 침범하는 자식에게는 단호하게 거절의 의사를 밝히고 당신의 공간과 시간을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되찾아와야 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 자식과의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멀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 전체를 관통해온 부모라는 낡은 옷을 벗어 던지고 비로소 나라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고통스러운 통과 의례와 같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자식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헌신이 나를 희생제물로 만들고 자식조차 독립적인 인격체로 자라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단절이 곧 가장 고귀한 사랑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관계를 끊어낸다는 것은 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서로가 서로의 삶을 파괴하지 않도록 각자의 자리를 온전하게 찾아주는 지혜로운 거리두기입니다. 김영석 교수가 늘 강조했듯 인간은 노년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자신의 삶을 완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자식이라는 굴레에 얽매여 자신의 존엄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평생 부모라는 역할극에 갇혀 진정한 나를 만나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에 대한 가장 큰 예의가 아니며 자식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나쁜 본보기입니다. 이제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노년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가? 당신이 자식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개인으로 당당히 서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자식에게도 부모라는 존재를 넘어선 존경스러운 인생의 선배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건강한 경계선은 서로를 밀어내는 벽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더 귀하게 지켜주는 보호막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사랑하고 가꾸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식 또한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으며 비로소 당신을 한 명의 인격체로 대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자식의 불행에 전전긍긍하며 당신의 빛을 꺼트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남은 생은 타인의 뒷바라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빛나는 별이며 당신의 노년은 당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황금기여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당신의 시간, 당신의 감정, 당신의 평온함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무례하게 침범해오는 관계는 과감히 문을 닫고 당신의 내면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일들과 사람들로 당신의 공간을 채워나가십시오. 자식이라는 짐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가벼워진 어깨로 다시 세상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던 당신의 어깨를 이제 스스로 다독여 주십시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몫으로 남겨두고 당신의 인생은 오직 당신의 것으로 온전히 향유하십시오. 당신이 행복해지는 것이야말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최고의 유산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존엄하며 그 누구보다 행복할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난 후 부디 당신의 삶을 다시금 당신의 손에 쥐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평온한 꽃으로 만개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삶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